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전부 플러스로 반전이 됐군요. 네. 네,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뭐 전 종목이 플러스로 됐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지수 상승에 뭐 영향도 있지만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동반된 매수세가 지난주에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5종목이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림산업 30% 수익률입니다. 오늘 약간 변화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우증권은 5.5%의 수익률, KG이니시스는 6.7%, 롯데케미칼, 요 롯데케미칼이 약간 밀렸는데요. 예, 3%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한진해운이 2%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 구체적으로 네. 봐야 되는데요. 대림산업이 가장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탑이군요. 네. 물론 이게 가상의 포트폴리오긴 합니다만. 네. 네. 대림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볼까요? 예, 한 종목씩 오늘 리뷰를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보유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 앤 홀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바닥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으면은 좀 눌리더라도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는 눌릴 때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매수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판단인데요.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화학 두 분야에 지금 나눠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갈 때도 호재의 가능성이 있고요. 화학주가 살아날 때도 호재가 나타나면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주도 가능성이 여전히 내포되고 있다는 점, 건설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변화를 드릴 겁니다. 어떤 변화를 드릴 거냐? 목표가 상향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선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가를 1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오늘 10만 원 선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98,500원까지 가면서 목표가까지 근접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가 편입한 가격권인 바로 요 부분권대 이후 상승 주고요. 한 달 가까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인제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강한 양봉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10만 원 선 일단은 분명히 오늘처럼요. 10만 원 선 왔다 갔다 한 번쯤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겠지만은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 바 2차 목표가를 한 번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11만 4천 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보유 관점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요. 이 점은 왜 그러냐? 주도 가능성이 건설 분야나 화학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난다는 점에서 보면은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잠시만 네. 그 대림산업 이 좀 원래 준비된 그 질문은 아닌데 네. 요즘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이 가장 그 인터넷 뉴스에도 그렇고 가장 관심이지만 네. 건설이나 화학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요즘 그 단군 이래의 최대의 개발 산업 네. 잘 아시는 뭐 용산 쪽 개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부도 나면은 뭐 1조 원이 허공에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한강 르네상스의 부흥 이런 이야기도 또 다시 했어요. 예. 이걸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사실 대림산업은 용산 개발 쪽에 포함이 안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물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경제 예. 전문가시고 증시의 또 전문가시니 용산 쪽의 개발과 짧게 이게 예정된 질문이 아니라는 건 알기 때문에 느낌만 좀 얘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S 기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입돼 있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부의 가장 표방하고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역시 부동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현대산업개발, 저희는 관심에는 없지만은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최근의 상승가 눈에 띕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내수, 특히 아파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기대감이 신정부 출범 초창기에는 역시
건설주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기 때문에 대림산업 1차적으로는 건설주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문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이 건설주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자금 사정 전반적으로 약간은 변동성 요인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전반이라기보다는 이 자금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성, 즉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놓고 자금 동향이 증시로 오는 흐름은 분명히 꺾지 못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잠시 출렁이는 하나의 흐름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거래가 워낙 없다고 하니까 거래라도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네. 새 정부 들어서 뭐 현명한 대책들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대림산업을 먼저 탑으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를 얘기해 주는데 롯데케미칼이나 뭐 오늘 증권주는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전자거래 관련주인 KG 이니시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한진해운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 또 짧게 볼까요? 예,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화학주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예, 화학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눌립니다. 눌림의 이유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중국의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부를 살펴보면은요, 춘절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것은 뻔한 사실이었던 건 분명해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변동성 요인이 한번 있었겠지만은요. 화학주 전반으로 놓고 보면은 추세적인 흐름이 제품가의 상승이 분명히 지금 녹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관련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동남아 이 지역의 지금 상승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국을 표방하는 동남아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제품가는 앞으로 좀 더 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판단이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죠. 그러한 내용이 차트에는 분명히 녹아져 내려 있을 겁니다.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에 박스권, 이거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저항대인데요. 그 부분 올해 들어와서 또 한번 치고 빠지고 다시 올려붙이는데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 이 고점대 요거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매물보다는 못 이기네요. 다만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분명히 악재 해소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춘절 효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PMI 지수 향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는 분명히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이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축소하는 과정 아니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것은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전에 잠시 쉬는 구간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고점대 및 21선 근처에서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다가 다시 약간 미끄러져서 수익을 약간 까먹은 종목이기는 하지만은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요. 증권업 사상 최대의 안 좋은 실적 이러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제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긴 했지만요. 장 초반 강세를 보여줬고요. 증권주 전반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죠. 이제 1분기 실적 다 나왔고요. 2분기 이후 지금 2,000포인트가 넘어서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거래 대금 증가 그러면은 증권주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내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증권주 지수 상승 2,000포인트 넘어서 2,050, 2,100포인트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포트에는 꼭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 현재 수익권에 있고요. 하지만은 오히려 저점 매수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주말을 경유하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주가가 강세를 띨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동시에 다 나왔죠. 그러면서 증권주, 기관 투자자들이 또 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 내고 사고.
네, 그리고 한 종목만 더 잘하는 건지는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죠. 예. 네, 또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네. KG 이니시스 좀 장기간 들고 오는데요. 아우, 이거 참 지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전자결제 관련해도 기대감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날이라든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작년 실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다날을 한번 잠깐 보시죠. 다날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실적 발표 이후 밀렸습니다. 그런데 전 고점대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뿐만이 아니고 신용결제에도 관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13,000원 전후에서 이렇게 박스권, 아주 작은 박스권입니다. 7%의 박스권을 가량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기관의 매수세, 특히 투신 비롯해서 연기금의 공동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아래로 빠지기 위한 박스권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각 기관들도 전자결제 관련해서 기대감에 있는 거지 과거는 필요 없다라는 레포트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모바일 티머니라는 개념도 요즘 많이 나오더군요. 네. 네, 저도 한번 써볼 생각인데,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탄로되는 소득을 잘 잡아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을 잘 취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기업 간 거래건, 개인들의 소비건, 이것이 나중에 현명하게 진행되려면은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실적을 또 체크하면서 보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자. 이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이제 전략을 잡습니까? 뭐 이제 이미 아는 얘기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뱅가드 관련 문제 이제 기반영됐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 후반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오히려 2조가 다른 펀드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수급에서 외국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율 부분이 그럼 과연 문제가 있느냐? 일본이 오늘 급등하는 거 보니까 또 환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보면은 IT라든가 자동차, 특히 자동차의 매수가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엔화 관련된 환율 관련된 부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외 변수는 그다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약간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시퀘스트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변동 요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과연 이것을 모르고 상승세가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한다라면은 역시 이러한 시퀘스트 문제가 이번 주에 대두되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분명히 전 고점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의 흐름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인데요. 작년 22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 이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의 차트를 한번 따라오시죠. 저점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고점은 2050포인트 근방에서 근 1년여가 놓여 있네요.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은요.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상하게도 고점은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 기술적 분석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것을 수렴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봉의 흐름입니다. 주봉상, 즉 중기적인 흐름상에서 상승 진행을 갖다가 모색하는 과정,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좋았던 게 없었습니다. 즉 악재가 해소되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관점에서 그 시점,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돌파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대형주가 강하게 갈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단기로는 중소형주의 단기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되 중기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포트에 있었던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 후 보유 관점, 다음 주, 다다음 주를 한번 보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면은 네. 이제 3월로 접어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봄 아니겠습니까? 네. 춘풍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자,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있습니까? 예. 변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5종목, 오늘은 한 종목을 목표가 상향까지 했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종목을 하나 편입할까 말까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편입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잠시 차트, 매수 대기 종목, 즉 요번 주에 변동성이 분명히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 변동 상황이 와서 제시한 가격대 오면 편입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매수 대기 종목인데요. 3만 원 정도면은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바닥 확인 경기 민감주 6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이 대우조선해양 편입한다 했는데 가격이 계속 맞지 않아서 편입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향을 하면서 3만 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면 3만 원 정도에서 편입하는 이런 매수대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하고 만약에 안 온다면은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차트라고 하는, 물론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차트를 하도 많이 보여주니까, 저희가 그림 공부하려고 이 방송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좀 더 파악해가지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상상 바구니,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